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전약 후 강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 크게 흔들렸던 우리 시장, 세 가지의 불확실성 속에 시장도 흔들렸는데요. 먼저 이 중동에서 지속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구글의 AI 발표로 인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게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우리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듯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장중에 5,220선까지도 저점을 낮추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니까요, 개인들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2조가 넘는 대규모의 매수를 시현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매수 우위가 집계되면서 낙폭을 줄이거나 오히려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양대 지수인데요. 마지막까지 이러한 힘이 이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듯합니다. 오전장에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반도체 AI와 엮여 있지만 굳건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인데요. 이번 주 내내 뜨거운 광통신, 과연 어떠한 기술력이기에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을까요? 마켓 A컷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I 시대에 다가서면서 이제는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번 주에 참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생성형 AI가 광통신 관련된 이미지를 만들어준 것인데요.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어떠한 영향을 갖고 있길래 슈퍼사이클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통신 관련된 기술은요, 6G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제 5G에서 6G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6G 레디 장비가 도입됩니다. 이 레디 장비는 완전히 6G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설치하는 장비이고 5G와 6G가 이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변환이 가능한 장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9년과 30년에는 상용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8 LA 올림픽에 6G 디바이스 준비가 요청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이러한 이 사이클 자체가 과거에 3G에서 4G로 이렇게 넘어갔을 때랑 비슷한 사이클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 3년 안에 6G가 우리 일상생활에 스며들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광통신일까요? AI 발전 속도가 데이터 전송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구조의 한계가 지금 점점 더 봉착되고 있는 건데요. GPU의 성능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의 이동량 역시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전기 신호 기반으로 연결이 되게 됐을 때는 속도도 느리고 발열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침 냉각이라던가 온도를 낮추기 위한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한때는 시장에서 뜨겁게 주목받기도 했었죠. 결국에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데 전기 신호로 전달을 할 때는 병목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늦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광 반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전기가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속도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빠르게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를 뿐만 아니라 전력도 적게 쓰고요. 지연 자체도 더디기 때문에 더 빠르고 병목 현상이 없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AI 서버와 서버를 이동할 때 데이터 간의 병목 현상을 줄이고 효율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그 점, 그 부분을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고요. 앞으로 시장에서는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가 기업들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광반도체 광통신이 거기서 키맨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이 광반도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요, 광섬유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현재 구리를 사용해서 케이블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데요. 이게 광케이블, 광섬유와 어떠한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그림으로 정리를 했고요. 글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 신호를 구리 선을 통해서 전력을 통해서
통해서 이게 전달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광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빛을 통하는 이 코어 부분이 있고 여기를 통해서 빠르게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전송 방식에 있는데요. 광 케이블은 레이저 신호로 전송을 하고 구리는 전기 신호로 전송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에서도 차이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전기보다는 빛이 빠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섬유가 속도적으로 압도적이고 전송 거리도 빛이 더 훨씬 길게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고요. 용량 자체도 훨씬 더 많은 용량을 한 번에 보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외부의 간섭, 그러니까 전자파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낮은 게 이 광섬유를 통한 전달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라던가 5G, 6G 그리고 AI 인프라에 훨씬 더 맞춤형인 게 광섬유라고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광 케이블이 빛으로 초고속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AI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훨씬 더 맞는 그러한 기술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미국에서도 받아들이고 이제는 정부가 제재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그러한 규제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통신 쪽에서 보게 된다면 FCC에서는요. 구리통신망 폐지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업들 역시나 광섬유로의 전환을 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후 구리망에 대한 유지 비용의 부담이 감소되게 되는데 또 향후 10년간 구리가 100만 톤가량 회수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회수가 된 만큼 광섬유로 교체되거나 대체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결국엔 통신 인프라 구조가 새롭게 선을 깔게 됐을 때 광섬유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통신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AT&T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년간 2,500억 달러를 설비 투자로 사용을 한다고 하고요. 북미 중심의 통신 인프라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나 광통신 전시회에 참가를 해서요. 기술력이 부각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받을 때 통신 장비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K통신 장비의 수출 규모가 1조 4천억 원에서 이제는 2조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광반도체, 광통신 관련된 기업, 특히나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올라서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죠. 이렇게 광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건 역시나 AI의 선도주자라고 할 수 있는 젠슨황 CEO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는데 그중에 광반도체와 연관되어 있는 그 발언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AI 발전의 핵심 과제는 데이터의 이동 속도이고 GPU의 성능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이 이동 속도를 늘리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데이터의 병목 해결이 필요한데 그 핵심 키가 광통신이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면서 그 뒤부터 시장에서는 광통신 관련 기업들을 찾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실제로 엔비디아가요. 미국의 광 트랜시버 기업들에게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총 3곳의 기업들에게 투자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통신, 광 트랜시버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지금 시장의 뷰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우선 광 트랜시버 기업들은요. 오이솔루션, 빛과 전자, RF 머티리얼즈,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우리로도 광소자 이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증권에서는요. 오이솔루션을 가장 주목한다라고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 미국 시장에 투자가 확대될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광소자와 관련된 검사를 하는 기업인데 이 부분이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올라섰습니다. 1,000원대였던 주가가요. 일주일 만에 7,000원 이상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이 광 케이블, 광통신 관련된 기업들은요.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기업이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 케이블과
관련해서는 대한광통신과 한국첨단소재가 있고요. 통신 장비와 관련해서는 우리넷과 솔리드, 다산네트웍스, 에이스테크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표적인 통신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통신 3사까지도 함께 엮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 안에서도 섹터는요. 바로 광 트랜시버인데요. 6G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되게 된다면 이 부분이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이 광 트랜시버라는 기술력은요. 이제 데이터를 빛으로 전환시켜주는 기술력이고 광 반도체에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기술력인 만큼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종목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이 AI 시장의 확산과 함께 광 관련된 6G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는 정말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손가락이 될 수 있을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켓 웨이크업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청년들이 부모 집을 떠나 독립하는 시점이 왜 점점 늦어지고 있는지 이야기해봅니다. 지금 청년 독립 스위치는 오프. 최근 한국에서는 취업이나 결혼 이전에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이 가능한 20대뿐 아니라 30대 초반까지 부모와 동거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이를 개인 선택의 문제로 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경제 구조와 노동시장 변화가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그 배경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시장 진입 시점의 지연. 과거에는 대학 졸업 이후 비교적 빠르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구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경력직 채용 증가와 기업의 채용 축소, 산업 구조 변화 등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됩니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질수록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되는 시점 역시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청년층의 독립 시점도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구조가 형성되는 겁니다. 두 번째, 주거비용의 상승. 주거비용 역시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전세와 월세 가격 상승, 초기 보증금 부담 등은 청년층이 독립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경제적 장벽으로 작용하는 건데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용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기반이 형성되기 전까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선택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 청년기의 장기화. 최근 연구에서는 청년기의 범위 자체가 과거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과거에는 20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형성되던 청년기가 이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확장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취업, 결혼, 주거 독립 등 주요 생애 단계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면서 청년기의 경제적 의존 기간도 길어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로만 설명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노동시장 진입 지연, 주거 비용 상승, 생애 주기 변화 등 여러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청년 독립이 늦어지는 현상은 결국 노동시장과 주거 환경, 그리고 경제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 짚어보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도 함께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특징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호텔신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급락장 속에서도 오너의 책임 경영 의지가 강력한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죠. 호텔신라는 공시를 통해서 이부진 대표이사가 대규모 자사주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지분 매입에 나선 것은 회사 성장에 대한 확신,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시장에 피력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 자세히 보면 일단 다음 달 27일부터 약 30일간 장내 총 47
7만 주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전했고요. 예상 취득 단가는 주당 42,700원으로 총 매입 규모가 약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 매출이 3조 원대, 영업이익이 순손실로 52억 원대 기록했고요. 순이익도 620억 원대 적자 기록하면서 적자의 늪에 빠진 바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이듬해 해인 2025년에도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순이익이 1,700억 원대 또 적자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그래도 올해는 실적이 추정치 기준으로 플러스 전환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1,000억 원대 플러스, 영업이익이 1,600억 원대 흑자로 또다시 더 플러스 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바닥을 다졌고 산업 내 호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고려할 때 현재 주가는 베팅하기 좋은 자리다라는 한국투자증권의 판단도 있었는데요. 다만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서 글로벌 소비 둔화가 이어질 경우에는 호텔과 면세 실적 모두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언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호텔주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호텔신라가 오늘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11% 급등 흐름 연출하고 있고요. 46,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장대 양봉을 그린 모습. GSPNL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8%까지 상승 흐름 포착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도 4에서 5%대 강세로 양호한 흐름. 롯데관광개발도 장중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2.7% 오르면서 2만 원선 돌파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고요. 서부TND도 1.5%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호텔주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볼까요? 펄어비스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로 3거래일 연속 강세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붉은 사막, 드디어 시장에서 좀 빛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붉은 사막의 경우에는 출시 4일만 간에 약 3천억 원, 300만 장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죠. 이를 두고 메리츠증권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 6만 2천 원을 유지한다라는 리포트 제시했고요. 이러한 성과를 봤을 때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게임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산업의 흐름을 바꾸는 기업이 결국에는 보통 대장주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전작 같은 스텔라 블레이드나 피의 거짓이 2년여에 걸쳐서 기록해낸 기록을 이렇게 4일 만에 돌파해낸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전망치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메리츠증권에서도 영업이익 실적에 대한 전망치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컨센 대비 영업이익이 이번 1분기에 206%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 2026년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컨센서스를 70% 이상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흐름대로라면 이제 4천억 원대 매출 돌파가 1분기 안에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계속해서 봤을 때 1,000억 원대까지 계속해서 매출을 늘어날 것이다라고 판매량 가정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관련주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게임주 안에서 펄어비스 또 돋보이고 있습니다. 8% 급등세 55,300원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크래프톤도 5% 안팎의 오름세입니다. 25만 4천 원 선 지나갑니다. 시프트업 그리고 조이시티, 넥슨게임즈까지 오늘 2에서 4%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시프트업도 오늘 3만 2천 원 선 다시 돌파해주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주 흐름 짚어봤고요.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도 열어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 급락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려 2조 4천억 원대 기습 유상증자 소식을 전하면서 시장에서 여러 가지 평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채무 상환에 1조 5천억 그리고 나머지 9천억 원은 시설 자금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빚을 갚고 다음 먹거리를 위한 씨앗을 뿌리겠다라는 건데 시장의 평가는 아무래도 좀 차갑습니다. 한화솔루션에 대해서 DS 투자증권에서 는 기대 효과가 없는 유상증자라고 평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의 4만 7천 원에서 2만 5천 원으로 47%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거의 반토막을 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에서 매도로 이례적으로 2단계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순차입금이 13조 원에 달하는 상황인데 1조 5천억 원을 갚는다고 의미 있는 차입금 축소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재무 여건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9천억 원을 텐덤이나 탑콘 같은 셀라인에 투자한다라는 것도 합리적인 투자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지적입니다. 더군다나 대규모 자금 조달로 신뢰를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2개 분기 연속 이상으로 실적이 좋아야만 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하나솔루션을 두고는 향후 체크 포인트 3가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대규모 기습 유상증자가 나타난 것을 두고 금감원에서는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부 체크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주사 한화에서 유상증자의 초과 청약을 나설 수 있을지 관련해서 행보도 함께 체크 포인트로 꼽힙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1분기 실적입니다. 태양광 부문의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흑자 전환은 미국에서의 모듈 판매량 증가에 기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가에도 또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태양광주 분위기 함께 비교해 볼까요? 오늘 한화솔루션은 4%대 약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35,000원 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동반 4%대 내림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44,000원 선에 움직이는 모습. SK이터닉스, LS일렉트릭, OCI홀딩스 그동안 많이 오른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하되는 정도이고요. OCI홀딩스, LS일렉트릭 동반 3%대 약세. SK이터닉스는 오늘 1% 안팎의 내림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먼저 살펴봤고요. 전문가와 함께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죠. 우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LNF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스타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LFP 배터리 이제 양극재 시장에서 돋보이는 활약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급등 많이 했는데 다음 주에도 상승 기조 이어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LNF 현재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시각이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동안 과거에는 2차 전지 하면은 그 탈탄소, 탄소 중립 정책의 일환으로서 좀 해석이 되었었거든요. 이제 기후 온난화의 주범으로서 탄소 배출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니까 글로벌 국가들이 이제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전기차로 이제 전환을 해라라는 어떤 정책적인 기조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EV 쪽에 투입되는 배터리에 밸류체인으로서 2차 전지 소재단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안보의 그 일원으로서 시각을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그 통과되는 유조선들이 이제 그 중동 전세 리스크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유조선이 얼마만큼 투입되냐에 따라서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유가가 이제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유가가 이제 전력 비용으로 바로 이제 이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ESS 쪽, 그러니까 에너지를 충분히 미리 좀 저장해 두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넘쳐나는 어떤 그 전력 수요를 대응할 만한 에너지 생산 수단도 필요하지만 저장 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ESS 쪽이 부각을 받았고 이 ESS 쪽은 이제 앞으로 패권과 그리고 국가들의 이익 관계에 따라서 성장할 수 없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LNF가 최근에 SDI랑 계약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LFP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이제 상용화가 좀 개시가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이벤트성으로 좀 나왔는데 이게 뭐 단발성이 아니죠. 지금 2029년까지 3년 9개월 동안 좀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이게 1조 6천억 정도 규모입니다. 이게 4년 동안 이제 LFP 관련해서 LNF는 3만 톤 그리고 삼성 SDI의 미국 LFP 생산 라인에 풀캐파로 상응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LNF가 그 LFP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는 중국을 제외하고 비중국권에서는
거의 1등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소재단에서는 지금 대장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유럽이랑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동안 이제 EV 전기차 쪽에 판매량이 좀 둔화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돌파구로 찾은 게 이제 ESS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배터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다 플러스로 테슬라 매출까지 전기차 분야도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삼박자가 지금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급을 좀 보더라도 지금의 최근에 연기금, 뭐 사모펀드, 그리고 외국인 투신에서 연속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뭐 여러 번 좀 강조 드리는 거지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어떤 장기 투자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수급으로 인해서 박스권 상단 매물대를 돌파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라 저는 보고 네. 있어서 이 종목은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NF 양극재 대장급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네요. 테슬라 향의 공급도 계속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주시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리라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로 그제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어제 하루 또 거래 정지를 받고 오늘 다시 거래가 재개됐는데 다시 상한가 가버렸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한가이고 이번 주에 광통신 장비주들 동반 상승 랠리가 굉장히 좋았는데 젠스당 엔비디아 CEO가 쏘아 올린 투자 심리가 식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로 비롯해서 관련주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광통신 쪽은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광통신 분야,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발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서버 간의 초고속 연결을 위해서는 이제 통신 인프라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왜 이게 이전에는 좀 부각을 받지 못했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미국에서 AT&T를 비롯해서 글로벌 국가들이 뭐 몇 년 동안 설비 투자에 뭐 300조, 뭐 370조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젠순왕 CEO도 그 광통신 기업인 이제 루멘텀 그리고 코이런트 쪽으로 이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광통신 기업들이 이제부터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분위기를 좀 전환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지금 뭐 이노인스트루먼트를 비롯해서 오이솔루션, 뭐 솔리드,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뭐 광섬유 분야, 통신 쪽, 뭐 중계기 쪽 전부 다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실적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업황이 일단 체질 개선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로라고 하는 이 종목을 딱 놓고 봤을 때는 1,500원에서 지금 7,700원까지 거의 한 5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중소형주에다가 아직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인데 약간의 그 테마성과 그 시가총액이 가벼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크게 좀 상승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오르는 종목을 공략할 때 정말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실적이거든요. 일단 실적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어떤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있어줘야 투자할 만한데 지금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유상증자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광 밸류체인 종목들이 이제 대체 에너지로서 또 부각을 받아서 오르는 와중에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유상증자가 뭐 추후에 이제 어떤 수주에 대해서 수요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기 위한 어떤 뭐 공장 증설이라든지 그러니까 공급단을 더 늘리기 위한 자금 조달이 아니라 자금 조달의 목적 보면 채무 상환입니다. 게다가 그 유상증자가 삼자 배정이 아니라 주주 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빚을 갚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이 유상증자에 대한 리스크를 항상 떠안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리스크 있는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기보다는 우리로처럼 이렇게 가볍고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아직 뭐 안 오른 종목들이 있죠. 솔리드 같은 종목들도
지금 올랐다가 잠깐 조정이 나왔는데 이것도 중계기 쪽으로 4년 내지 5년 동안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출이 좀 나오고 기존의 사업성이 뚜렷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일단은 뭐 AI 시대의 트래픽 증가는 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트래픽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6G 어떤 그 고대역 주파수의 대형망이 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광통시 인프라에 대한 니즈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보다는 뭐 솔리드라든지 뭐 이노인스트루먼트, 이노와이러스, 뭐 오이솔루션 같이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을 좀 공략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로 이번 주에 아주 놀라운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테마성 상승으로 좀 주의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 섹터 안에서 볼 수 있는 종목, 그동안 아직 못 간 종목들 함께 추려봤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2개의 특징주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공략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하락했고 오늘 우리 증시도 양대지수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발 리스크 아직 우리 시장을 좀 덮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설명드렸던 이제 2차 전지를 좀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한때 대장이었던 한때 왕이었었던 에코프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2차 전지 업황이 살아나는 과정에서 지금 작년 4분기에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많이 해놨습니다. 제련소에다가. 그러니까 메탈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 스프레드가 좀 개선이 되고 이 자회사들의 연결 시점, 뭐 에코프로 HN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도 체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고스란히 에코프로로 이어지는 어떤 그런 밸류체인이 형성이 됐고 그래서 지금 로봇 배터리를 비롯해서 ESS 쪽에 대한 어떤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우리가 이제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까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는, 관심 가져봐도 좋은 그런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코스닥 액티브 펀드가 출시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비중이, 에코프로 비중이 한 6% 정도, 또 BM도 한 6.5% 정도 되는데, 그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당연히 코스닥의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약바이오를 좀 편중됐다가 다시 제약바이오가 좀 조정이 나오는 경우에는 2차 전지단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디스플레이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패시브 자금이 어디로 유입이 되는가? 그러면 지금 실적 모멘텀이 뚜렷한 2차 전지가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고점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의 그 우려가 좀 있습니다. 뭐 터보컨트에 대한 뭐 이슈 우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요 감소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론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보다 메모리가 최대 성장이 더 커질 수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최대 성장이다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이 주가 고가에서 반영되다 보니까 최근에 좀 세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전지는 이제 막 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악재에 둔감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이후에 이뤄질 어떤 수주 모멘텀들, 수주 이벤트들, 그리고 공급 계약들 이런 것들이 만약 다가왔을 때는 19만 원 그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표가를 잡아 드려 볼 건데 네. 목표가를 20만 원, 그러니까 라운드 피겨 가격에 좀 잡아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12만 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 오늘의 공략주로 함께 살펴봤고요. 2차 전지 전반에 또 색다른 흐름 함께 기대해 보면서 목표가 20만 원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12만 원으로 책정해 주셨고요. 올해는 실적 상승도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까지 이렇게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모시도록 할게요.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라스틱과 비닐, 고무 원료의 출발점인 나프타 수출이 27일 금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국내 물량을 우선 확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5개월간 유효하며 이미 수출 계약이 체결된 물량도 원칙적으로 해외 반출이 막혔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의 약 11%는 수출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물량을 전부 국내용으로 돌려 필요한 곳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내에서 잘 쓰이지 않는 일부 중질 나프타는 예외적으로 승인 후 수출이 가능하다. 문제는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그중 77%가 중동산이라는 점이었다. 석화업계는 재고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2주 정도에 그친다고 보고 있어 이번 조치가 일상 물가와 산업 현장까지 번지는 불안을 막을 수 있을지가 새 과제로 떠올랐다. 자, 코스피 6천을 향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또 코스닥 3천을 향해서 말로 홈런을 쏘아 올려 보겠습니다. 이재선의 말로 홈런 시즌2 오늘도 이데일리온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참 시장이 회복되나 싶었는데 또 떨어지고 전쟁 이야기 나오고 터보컨트 이야기 나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은 또 출발할 때 힘들더니 또 이제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네. 참 시장을 알 수가 없네요. 네. 네, 지금 뭐 완벽하게 시장을 설명해 주셔서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셨나요? 네, 제가 할 말을 진짜 압축해가지고 완벽하게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살짝만 풀어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전쟁 리스크 때문에 변동성이 우리가 확대된 구간에서 변동성을 축소하는 구간이 지난주까지 나왔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방향성은 좀 모색할 구간인데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내려가느냐 박스권을 2개로 우리가 설정해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제는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쟁 리스크가 좀 완화되고 대화가 시작되는 거,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대화가 잘 안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해놨는데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대화가 잘 안 되고 있는 눈치로 보이시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뒤에서는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저기서 외신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외교적으로 나오는, 겉으로 나오는 말하고 뒤에서 실질적으로 협상되는 말하고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이란의 요구대로 미국이 패배했다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트럼프는 제가 볼 때 탄핵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요청하는 거를 이란이 다 받아들여도 이란 수뇌부는 아마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총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대외적으로 나오는 말들인 거고, 뒤에서는 협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도 표현해드렸죠. 우리가 뭐 과거에 뭐 동대문 이제 옷을 사러 가면은 뭐 10,000원입니다라고 했는데 5,000원에 주세요 한 다음에 중간에서 7,000원 정도에서 접점을 찾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서로 가장 강력한 카드들, 가장 원하는 것들을 내놓고 하나씩 양보해가면서 맞춰가는 방향을, 타협점을 찾는 방향을 뒤로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은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대화하지 않는 모양, 대화가 안 통하는 모양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비교 대상이 딱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휴전이 안 되고 5년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대화도 오가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뭐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 나오고 뒤에서도 트럼프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압박을 이렇게 넣음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는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단계가 됐어요. 그래서 특정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양보를 할 경우 본인한테 너무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뭐 작년에도 미국에 초대돼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하는데, 사실 미국이 도와주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서 굉장히 좀 서로 좋지 않은 이제 상황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시뻘개지고 이런 상황이 나왔었죠. 밥도 안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거는 초기에 잡았으면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다. 그러면은 그걸 교훈 삼아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지금 이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아직 한 달이 안 된 구간에서 대화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뒤에서 소통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 분명히 딱 일주일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란에서는 이제
중동 지역에 안보기구를 따로 설치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자꾸 미국이나 유럽이 간섭하니까 자기들끼리 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에 대한 조건으로 핵 포기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화의 창을 먼저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조기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미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미국은 단계적으로 군사작전 축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럼 미국도 이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미국도 질질 끌고 가면은 사실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은 제가 미국 법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의회 승인이나 이런 거 없이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게 60일이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면서 보면 되겠지만 트럼프가 독단으로 거의 단독 작전에 가깝게 펼친 거는 맞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이게 균열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지층에서도. 아니 미국만을 위해서 만든다고 해놓고 나서 왜 자꾸 해외로만 시선을 돌리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결집층들도 지금 분해가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제가 볼 때 이쯤에서 좀 서로 끝내고 싶어 한다라는 눈치는 우리가 모두 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조금 불안해 보이는 증시지만 저는 오히려 해 뜨기 전에 동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또 어둡지도 않습니다. 지금 새벽은. 그러다 보니까 희망찬 새벽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상쾌한 새벽이 오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따뜻한 봄날을 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차트는 정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위쪽 박스권이냐 아래쪽 박스권이냐 이게 대화가 진행되는 게 우리가 확인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확인만 되면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6,200포인트, 5,800, 6,200 사이 쪽으로 올라가게 될 거고 지금은 아직 서로 각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대화 소통은 안 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아래쪽 박스권에 있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심증은 다음 주 정도에서 4월 초 정도면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증은 있는데 요거는 확인하면서 약간 딜레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글로벌적인 외교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 자신 있게 4월 구간부터는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코스피가 아니라 이제는 코스닥에도 성향이 바뀌어서 집중할 만한 타이밍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동안 삼성전자인수만 올라서 저는 소외됐어요 하셨던 분들 이제는 좀 희망을 갖고 꽃피는 봄날에 수익꽃 예쁘게 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강조해드린 이 바봇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한번 재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주말에 또 이란이랑 미국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 추이가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고 가장 춥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지금 시장 오늘도 충격을 받았지만 좀 회복하는 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말로 홈런을 쏘아 올릴 수 있을 좋은 업종 골라봐야겠죠. 4번 타자 업종 오늘은 금요일인데 또 뭘로 골라볼까요? 자, 지난주부터 봄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봄 되면 우리가 또 외출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쵸. 외모를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주가 이제 피부 관리. 다시 좋아져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화장품 하면은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다가 과거에는 이제 중국 중심으로 올라왔다가 이제는 또 인디 브랜드 쪽으로 좀 변화돼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화장품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LG생활건강하고 아모레퍼시픽 아닙니까? 아모레퍼시픽이 이 화장품 중국의 붐을 바탕으로 해서 황제주에도 등극하고 해서 10년 전 일이긴 한데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단 말이고 한동안 좀 군림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서 2017년에 이제 하말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이제 암흑기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시장도 재편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대형 중심에서 이제 중소형사, 인디 브랜드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품종 이제 소량 생산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가는 시대. 반도체만 맞춤형으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화장품은 트렌드가 더 빨라가지고 맞춤형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 브랜드의 전성 시대다 보니까 OEM, ODM 쪽에도 충분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트렌드가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과거에는 이제 피부과를 가야 되거나 하면 좀 비싼 돈을 주고 많이 했었는데 요즘 홈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홈케어 같은 경우도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뷰티테크나 웰메이징 같은 경우가 지금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종목들이 새로 바뀌면서 멋진 종목들이 많이 부상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보시고 또 이제 의료 쪽에서 이제 바이오더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마테크 쪽으로도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까지 보시면 트렌드를 잡는 건 좀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침투를 했고 K컬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인디 브랜드로 대기업에서 인디 브랜드로 전환되고 있고 그리고 뷰티테크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정도. 이 트렌드만 딱 잡고 가시면은 종목이 싹 사라지고 일부 종목만 딱 남게 됩니다. 그 종목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너무 뭐 한알령 해제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에 집중하시면 어떨까 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주들이 또 이번 주에 또 눈에 띄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네. 시장이 이번 주에 막 변동성이 심한데도 화장품주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흐름이 좋은 상황이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고 이제 4월 되면 또 실적들을 막 발표할 거니까 실적이 좋을 만한 그런 화장품주들을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싹 걸러내면 몇 개 안 남는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 안타 종목부터 갈까요? 1루까지 출루할 수 있을 안정적인 화장품 종목 뭘로 고를까요? 가장 든든한 종목으로 안타 종목을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요. 뭐 안타 종목은 저 이 종목이 뭐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싶어요. CJ입니다. CJ요? 네. 지주사? 네. CJ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주사 모멘텀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네네. 거 아니겠습니까? 배당 확대,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는 계속 상법 개정 나오고 나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경영권 승계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승계하면서 우리는 승계하니까 이제 이렇게 더 주주환원 정책을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주주분들께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화장품주 오늘 보자고 했으니까 이런 기업 지주사적인 측면은 기본적으로 딱 바탕에 깔고 가고요. 화장품주 올리브영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CJ 올리브영이요. 2019년 제가 분사해서 법인 세울 때까지만 해도 기업에서 차지하는 CJ그룹 전체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뭐 얼마 안 됐습니다. 한 5, 6%이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뭐 2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이런 뭐 측정하는 기관들마다 다른데 19%에서 26%까지 된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잘 살펴봤더니 CJ 올리브영이 지금 6조 원의 매출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5조 8천억이 넘습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핵심 기업이 맞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올리브영 빼고 얘기할 수 없다. 외국인들이 뭐 작년이고 뭐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선수들 오면은 이제 그 와이프분들 있죠. 쇼핑을 과거에는 다 백화점 갔었는데 이제는 다 올리브영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걸 필두로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은 다 올리브영 이 가방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거를 요즘 쉽게 볼 수 있어요. 요 종로, 뭐 동대문, 서대문 뭐 이런 쪽이랑 성수동이랑 뭐 강남권 가면 다 들고 다닙니다. 그런 걸 보면은 야 올리브영의 위상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이용 관광 쪽을 이용해가지고 첫 뭐 오프레 외국인 전용 매장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뭐 세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글로벌 유통업체랑 이제 함께 협력을 맺으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또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KBT 존을 만든다고 벌써 유럽의 6개국에다가 진출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생각하시고 캘리포니아에도 이제 1호점 오프라인 매장 이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세계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뭐 프랑스 뭐 이런 데도 밀리고 저기 미국에 일본에도 밀리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일본 시장에도 우리가 진출해가지고 그 나라의 그 사이트를 보면은 상위권에 우리나라 제품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금 일본과 미국과 유럽 모든 곳곳에 퍼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한알령 해제가 되지 않더라도 이미 충분히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을 보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한알령이 해제가 된다라면 그거는 단지 플러스 알파에 불과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어도 잘 되는 기업들, 그중에서 지주사 모멘텀까지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CJ가 제일 든든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안타 종목으로는 든든하게 지주사 모멘텀 플러스 알파로 그 밑에 있는 자회사 CJ 올리브영을 가지고 있는 CJ를 봤습니다. 뭐 정부에서 또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대기업 계열사 쪼개기 상장 금지한다 이런 건 얘기도 있으니까 오히려 더 수혜를 많이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좋습니다. 안타 봤고요. 자, 빠른 종목으로 이제 가볼까요? 화장품주 중에 빠르게 2루까지 진출할 수 있는 2루타 종목은 뭘까요? 2루타 종목 요즘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그중에서 그냥 좀 안정적으로 볼 만한 종목으로 달바 글로벌 선택했습니다. 달바 글로벌? 네네. 제가 기존에는 이제 뭐 초기 상장 때는 상장 초기에는 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잘 안 봅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볼 만한 타이밍, 안정적인 타이밍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정말 차분하게 내려와 있는 구간이라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기업 자체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뭐 과거에 뭐 이 기업을 나타내는 말이 딱 이렇게 압축이 됐죠. 승무원 미스트 해가지고 미스트로 해서 굉장히 뭐 유명하다 해서 지금 뭐 사진도 이렇게 딱 보여주시는 게 대표 제품인 것 같은데
뭐 북미, 유럽 오프라인 쪽으로 영토를 확장해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기존의 아마존에서 이제 탑픽을 차지하면서 이 기업이 그렇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제 오프라인 매장도 이제 3,000개까지 확대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코스코니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확장을 다 넓혀 나간다라고 하면은 올해 다시 한번 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매출이 껑충 뛰어오른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가장 기본 아니겠습니까? 화장품주들은. 그리고 압도적인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이제 자체적으로 내재한 것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20에서 21%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영업이익률까지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서 이 기업은 앞으로도 좀 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뭐 10년을 투자할 종목 아니면은 뭐 10분도 갖고 있지 말라라고 했는데 뭐 10년까지는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1, 2년 정도 투자하시는 건 어렵지 않은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기존에는 좀 미스트 제품 중심이고 화이트 트러플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중심이었는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이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톤업 선크림이나 이제 비건 쪽으로 이 기업이 굉장히 좀 확장을 많이 해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피부가 이제 친화적 자연 친화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풍기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준비를 잘하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는 정말로 글로벌 중견 플레이어로 도약하는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달바 글로벌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한번 뜨겁게 주가가 올랐다가 쉬고 있는데 이제는 좀 볼 타이밍이라 네. 달바 글로벌을 2루타 종목, 빠른 종목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 3루까지 가볼까요? 호타존족 3루타 종목 빠르게도 가고 멀리도 갈 수 있을 화장품주는 뭘까요? 3루타 종목은 코스맥스입니다. 코스맥스. 네. 아, 오늘도 좋은데. 네, 코스맥스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글로벌 OEM, ODM 쪽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뽑는 탑 티어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냥 너무 좋아요. 지금 트렌드가 이제 대형사 중심에서 인디 브랜드로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네. 인디 브랜드는 자체적으로 공장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반도체 같은 경우 TSMC가 위탁 생산을 하면서 세계 최고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코스맥스가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입지 조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유럽에 진출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ODM 기업을 인수를 해버렸어요, 지분을. 그래서 현지 생산 전략, 트럼프도 미국에서 생산한다 이런 것처럼 유럽 사람들도 유럽에서 생산하면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럽 현지 전략에 굉장히 성공적이다 보시면 되고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잘 퍼져나가고 있다 보니까 태국, 인도네시아 신공장이 벌써 캐파가 40억 개나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거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다 해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디 브랜드 전성 시대의 뭐 최대 수혜주 아니겠느냐. 그리고 다품종 소량 생산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기업은 OEM은 그냥 이렇게 설계한 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네. OEM이고 ODM은 우리가 이런 설계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하면은 브랜드만 붙여서 나가는 겁니다. 그 ODM 기술력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단순 제조를 넘어서 제형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먼저 제한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R&D 비용을 굉장히 열심히 쓰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렌드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본인들이 오히려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가장 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나는 어느 기업이 잘 나갈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ODM 시장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까지 3루타 종목으로 ODM 업체 선두주자인 실적도 잘 나오고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최근에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네. 코스맥스 3루타 종목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말로 없는 종목 보기 전에 그동안 알려드렸던 말로 없는 랭킹도 확인해 보고요. 리뷰할 종목도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로 없는 뭐 종목들 순위 변화는 없지만 네네. 우리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에 여러분 포트폴리오 교체해 보세요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 정말로 후발주들이나 소외주 들고 계신 분들은 주도주 섹터 쪽에 핵심 종목들로 교체를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있는 종목 중에도 지금 쉬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으니까 기회를 딱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실적주는 반도체 조방원, 그리고 성장주는 이바봇, 그리고 창투사, 우주항공, 자율주행, 그리고 봄 되면 이제 봄이니까 이제 K컬처까지도 관심 갖는다. 어제부터 저보다 먼저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편안하네요. 자, 2페이지 넘어가다 똑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섹터 사이에서 성장주와 실적주가 이렇게 딱 올라와 있는데 2페이지는 거의 뭐 성장주 중심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주 최근에 좀 쉬고 있다가 움직이는 거 오늘 화장품주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주 어렵다 싶으시면은 제가 교육해드리는 쪽 와서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리뷰할 종목은 일단 LNF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NF 잘 가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빨리 올라갈까 싶었는데 제 생각보다 좀 빨리 잘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전쟁 리스크를 빠르게 이겨낸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 삼성 SDI랑 이제 손잡고 이제 또 진출하는 부분이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원 이렇게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 여기 넘어가면은 1차 목표치인 20만 원 제가 목표치를 굉장히 높게 잡아놨죠. 20만 원까지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2차 전지주는 중장기로 본다라는 이 트렌드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리가켄바이오. 최근에 계속 눌림목 구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한 다음에 이제 휴식 구간 취하고 있는데 이날부터 제가 계속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흔드는 구간에서 밀릴 때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눌림 구간에서 지금도 또 기회입니다 했는데 오늘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바이오주 심상치 않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이런 모습으로 또다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DSC 인베스트먼트.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가 한 차례 우리 목표가 넘어서 훨훨 날아간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14만 원 아래에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구간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릴 때마다 천천히 모아가신다라고 하면은 무혈입성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14,000원을 회복하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치고 달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퓨리오사 AI의 레니게이드가 출시돼서 이제 실적으로 딱 찍히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가지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14,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또 기회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저희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을 선정해야 될 텐데 오늘 뭐 화장품주 중에 가장 또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종목 뭘까요? 제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전쟁통 내내 3월 내내 말씀드리고 있는데 화장품주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바로 이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APR. APR이요? 제가 뭐 자주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아닌데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고 달리는 종목이라서 중간에 올라타기 힘드니까 여러분들께 자주 소개는 안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휴식을 취하다 한 차례 다시 움직이려는 타이밍에 전쟁 리스크로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이제 더마테크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홈 디바이스 쪽으로 해서 가장 뭐 트렌드 있게 넘어가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존에는 에스테틱 샵을 갔다라고 하면 이제 홈케어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가정용으로 많이 퍼져나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용 젤이나 뭐 화장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꾸준한 수익 창출을 이뤄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품계의 구독형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 본인들이 이제 직접 제조를 통해서 이제 아까 영업이익률 말씀드렸죠. 20% 이상 뭐 20% 전후되는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글로벌 시장을 뻗어나가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요즘엔 더 잘하십니다.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 기업이 화제가 됐는지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가장 든든하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과거에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있을 때 우리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이 제일 편안합니다라고 했으면은 지금 이제 더마테크 쪽에서는 APR이 가장 편안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간단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딱 열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아실 거예요. 많이 올라왔다가 충분히 기간 조정 받으면 쉬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제도약의 시기로 해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이 구간에서 전쟁 리스크로 타닥하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만 원 딱 터치하고 오늘 정말 30만 원 터치하는 순간 제가 어제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역시 APR이 가격을 주긴 주는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터치하는 순간 지지력 테스트하고 바로 양봉 전환해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럼 32만 5천 원 이하에서만 여러분들이 모아가신다라고 하면은 32만 5천 원에서 30만 원 요 구간에서만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편안하게 뭐 고점 돌파해서 훨훨 날아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치는 사상 최고치 계속 돌파하는 종목이니까 뭐 목표치를 딱 놓고 보는 거는 썩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꺾일 때
10개까지 들고 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불안하실까 목표치는 설정해드려야겠죠. 1차는 40만 원, 2차는 45만 원 이렇게 5만 원씩 올리면서 계속 돌파해 나가는 과정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같이 함께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로 없는 종목 화장품주 중에는 뭐 역시 가장 지금 잘 나가고 핫하고 네. 뭐 차트도 꺾이지 않았던 APR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목표까지 저희가 눈높이 계속 맞추면서 투자를 해볼게요. 자, 오늘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셨고 또 이제 바로 유튜브 라이브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 날씨 전해드리는 마켓에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 발언도 그 무게감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당초에 48시간이던 유예 기간을 5일로 늘린 데 이어 오늘 아침에는 다시 10일을 추가 연장했습니다. 여기에 15개항 종전안을 공식 거부한 이란과의 협상 교착이 이어지면서 휴전 불확실성이 오늘 코스피를 하락으로 이끌고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반도체주와 관련해서는 터보콘트 충격이 2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더 자세한 시장 분위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반도체주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간밤 구글의 터보콘트 쇼크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79%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국내에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방 압력을 받아가고 있고요. 오늘은 방산주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늘 조정을 받다 보니 방산주가 중동 전쟁 키워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에서는 탈플라스틱 그리고 제지같이 중동 전쟁 수에 관련된 종목들이 반사이 기대감 속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석유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7일 자정부터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또 기존 수출 예정 물량도 모두 국내 수요처로 전환 공급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탈플라스틱 그리고 제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반사 이익 기대감 속에서 강한 햇살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리벨리온 관련주도 맑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가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인 이 리벨리온에 2,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이 주주인 종목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전날 미래셋 벤처투자가 리벨리온의 주식 600억 원을 취득한 점을 공시했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17%에 달하는 공격적인 투자인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미래셋 벤처투자가 같은 섹터 내에서도 맑음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시장 안에서는 게임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그 뜨거운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출시 이후에 펄어비스가 계속 바닥을 찍고 반등에 나서는 점도 특징적이고요. 또 전일에는 데브시스터즈가 쿠키런 오븐 스매시라는 새로운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게임주에도 전반적으로 온기가 돌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권가의 리포트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우선 하나솔루션입니다. 어제 18% 급락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일 2조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서 DS투자증권은 이번 유상증자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투자 의견, 매도 의견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유안타증권에서 이번 1분기에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기존 29,000원에서 32,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또 전쟁 반사 수혜로 대한항공의 미주 그리고 유럽 노선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목표가 오늘 10%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보실 기업은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이 코스메카 코리아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양호한 수출 현황 그리고 또 실적을 감안했을 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 주가는 맑음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오늘 호텔신라 맑은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가 호텔신라 주식 200억 원어치를 장내 매수했다는 점이 오늘 촉매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애경케미칼도 아침부터 뜨거운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아라미드 섬유의 핵심 원료인 TPC 양산 설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로 TPC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점이 오늘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에서도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제약바이오주 오늘 뜨거운데요. 우선 이민온시아입니다. 림프종 신약과 관련해서 임상 2상 결과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 소화하며 오늘 주가 맑음 보이고 있고요. 툴젠도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특허 분쟁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특징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최종 승자는 시장 내에서 핵심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오늘 툴젠이 오늘 강한 햇살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3월 27일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어제여서 좀 출렁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이 공개한 터보컨트의 영향력 무시할 수 없을 듯합니다. 특히나 메모리 관련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 반면 일각에서는 오히려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반박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이 거래에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구글이 공개를 한 터보컨트의 충격을 좀 고스란히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정말로 메모리 기업들 특히나 이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아니면 우려라고 너무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하고 아, 그래요? 네. 업계 이제 뭐 HBM을 만들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업계에서도 이제 과도하게 너무 이게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릴 텐데 지금 일단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챗봇을 비롯한 이 AI 모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검색을 하면 답변을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과정 안에서 그런 답변에 대한 어떤 내용들, 그다음에 검색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계속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쌓이다 보면 사실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가 계속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건데 이걸 지금 우리가 사실 문제가 뭐냐면 구글이 공개했던 터보컨트라는 게 이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 정도로 줄여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속도 같은 경우는 8배 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때문에 여기에 이제 수요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면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밖에 안 쓰면 결과적으로 메모리 수요도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악재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번 주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소부장까지 대다수 낙폭을 크게 좀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술이 사실 메모리 사용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건 맞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초반만 해도 사실 반도체 랠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졌다 보니까 대다수의 종목들이 사실 고점에서 피로도가 좀 쌓여 있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6분의 1이라는 단어 그리고 수요가 줄 수 있다라는 단어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단기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회피성 물량들도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이고 조금 올라가는 상승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팔 때가 됐나라고 해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매도 물량들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적인 변동성 확대의 원인이 됐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수요가 저도 늘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이 터보컨트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AI 모델에 대한 접근성이 더 늘어날 수가 있고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용량이 더 늘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특히나 우리 같은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적으로 전체적인 이 기술의 효율화 같은 부분들은 전체적인 이 수요 확대, AI 수요 확대를 이끌 것이고 AI 수요 확대는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수요 확대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구조적인 어떤 AI 산업 그리고 반도체 산업들의 구조를 봤을 때 단기간에 어떤 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워낙 필요한데 아직 공급량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반도체 병목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과거에 뭐 6개월 계약에서 이제 1년, 그다음에 이제 5년 장기 계약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단기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미 계약들까지도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뭐 수요 감소에 따른 뭐 이익이 갑자기 떨어진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해 또 이번 주에 이슈가 하나가 있었던 게 ARM이 원래 반도체 설계하고 라이센스 피를 받는 사업을 하던 회사였는데 창사 이후에 35년 만에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만든다라는 이슈가 나왔었죠. 이 또한 사실 좀 호재였는데 이번 이 이슈로 인해서 좀 묻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칩을 만드는 회사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확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사가 다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넓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왔던 이 ARM 관련된 뉴스도 일단 어떻게 보면은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의 변동성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AI 기업들은 여전히 뜨겁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표적인 반도체 국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하락을 좀 깊게 하다가 지금은 그 하락폭 좀 축소를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조정이 오히려 담아낼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네, 지금 가격대가 딱 사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맞습니다. 다행히 이제 지금 양봉 만들면서 낙폭을 회복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장중에 다시 한번 플러스 전환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 이슈를 인해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게 업계의 시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알려지면서 단기적인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이런 심리들이 더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뭐 워낙 호재가 많죠. 지금 메모리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물건을 만들면 그대로 다 팔리는 그런 구조고 없어서 못 파는 구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는 구조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메모리 쪽도 이제 엔비디아 쪽과 이제 거래를 시작했지만 가장 좀 문제가 됐었던 게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파운드리 사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파운드리 사업 쪽도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TSMC가 대표적인 위탁 생산 기업인데 주문량을 지금 소화를 못하고 있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불만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더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더 집행해라라고 약간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역시나 단기간 내에 생산량을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죠.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주문이 올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테슬라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그룹 쪽도 이제 LPU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점점 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고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분기점이 왔기 때문에 아픈 손가락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실적은 더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은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 5배 이상까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SK하이닉스도 물론 당연히 독보적인 지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HBM이라든지 DRAM 쪽에서 일단 실적이 잘 나오겠지만 추가적으로 이 회사는 두 가지 이슈가 더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ADR을 상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쪽에 베팅하기가 사실상 많은 제약들이 있죠. 달러로 거래도 좀 어렵고요. 그런데 ADR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되면 달러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메모리 3사 중에 3위 기업이죠. 마이크론과 이제 비교를 본격적으로 받게 될 텐데 지금 마이크론은 사실 ROE가 한 65%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SK
SK하이닉스는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PBR로 봤을 때도 지금 마이크론은 3.9배, 올해 실적 전망치를 감안했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는 2배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만큼 실적은 더 잘 나오고 기술력이 있고 시장 점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표로 비교를 해봤을 때 훨씬 더 밸류에이션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DR 상장은 약간의 지분가치 희석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서 단기 관점이 아니라 좀 더 중장기로도 베팅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오히려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시기인 듯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관련된 모멘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DB하이텍이라던가 두산테스나 같은 기업들은 뭐 7에서 8%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반도체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 고민이 좀 깊어지실 듯합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반도체 기업 중에 이 종목 좀 괜찮다 하는 기업 있을까요? 일단 뭐 저는 다 좋게 좋나요? 보고 있는데 네. 특히 장비주라든지 뭐 테스트 장비, 기판 쪽도 다 연결되어 있는 밸류션이 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결이 되면서 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그리고 올해도 역시나 실적이 고성장할 만한 기업들 중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부담이 좀 없는 기업들을 보시면 좋은데 오늘은 TFE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테스트 소켓과 보드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고사양 이런 반도체 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다 확보를 해놓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까지도 고객사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고객사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사업 쪽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소캠 쪽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소캠 쪽 관련해서도 일단은 우리가 이 회사가 신규 제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제품에 대한 효과도 올해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방 산업 수요가 워낙 좋다 보니까 증설도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증설이 완료가 되는데 올해 2026년 2분기 얼마 안 남았죠.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일단 하반기부터 가동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실적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나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올해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7% 이상 급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만 보더라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6년도 순이익을 감안했을 때 PER이 지금 한 16배 정도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사 기업들, P그룹 대비했을 때,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아직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번 주 반도체 종목들 급등락이 나왔을 때도 상당히 견조하게 버텨줬고 오늘이 사실 과거 종가를 모두 다 뛰어넘은 최고가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단에 큰 기술적인 저항이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은 8만 원 이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6만 원대로 좀 짧게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가운데서는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TFE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이번 주를 보게 된다면요.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강한 시세를 내뿜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렇게 코스닥이 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오 기업들의 약진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이오 기업들 긍정적인 전망 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변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오늘도 바이오 기업들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습니다. 대표적으로 알테오젠이 오늘 시장 대비 그래도 0.1% 그래도 좀 버텨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술 이전 이슈가 있었죠. 그럼 이게 또 이러한 호재가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훈풍, 온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지금 사실 매크로적인 이슈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제약바이오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일단은 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유가의 급등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조금 덜 민감한 업종이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왜냐하면 필수재 성격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필수재 성향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민감도가 떨어져서 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지난해 사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해외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20조가 넘는 규모를 수출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역대급 기록을 세웠었고요. 올해도 지금 앞서 언급해 주셨던 알테오젠이 이번 주에 이제 공급 계약이 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아웃이 있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벌써 두 번째잖아요. 올해 들어서. 그만큼 지금 대장주였던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나머지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기업이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 관심이 수급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
기대하고는 최근에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아서 가격적인 부담이 좀 떨어져 있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기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자체 기업들만으로도 기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빅파마도 당연히 고객사를 확보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G2G 바이오와 삼성 계열이 이번에 또 기술 이전을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나라 안에서도 기술 이전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나 정부의 계속 정책적인 지원 기대감이 있습니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제약바이오 같이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섹터 같은 경우는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중기부와 복지부 같은 경우도 신약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전격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언급이 좀 나왔었고 한국투자공사도 처음으로 전략적 투자를 이번 주에 단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거기에 수급적으로도 지금 보시면 자산운용사들이 너도나도할 것 없이 최근에 ETF 시장이 좋다 보니까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 기술 이전 관련된 ETF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ETF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자금이 들어오면서 수급적으로도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다는 점도 제약바이오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일정도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다음 달에 이제 AACR이라고 해서 가장 큰 암학회가 미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알지노믹스가 구두 발표를 하기 때문에 좀 집중이 많이 되고 있는 편이고요. 그 안에서도 또 보로노이라든지 ABL 바이오, Y바이오로직스, 리가켄 바이오, 온코니 테라플리티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참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비중을 좀 더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제가 항상 한 종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ABL 바이오입니다. 지금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옆으로 흐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1월 달만 해도 25만 원대까지 올라가주면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사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횡보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악재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회사의 기술 이전을 받아가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사노피가 사실 임상을 좀 미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임상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었지 이게 큰 악재는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기술의 가치 대비했을 때 충격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주가는 30% 이상 고점 대비 밀렸기 때문에 너무나도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지선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도 충분히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4월 달에 또 ABL 00이라고 해서 담도암 임상 발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약바이오의 투자 포인트 중에 메인인 임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일정 이벤트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한 25만 원 정도 다시 한번 최고가까지 도전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지금도 한번 신규 매수를 분할로 한번 고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박철순 대표와 함께 국내 증시를 떠받들고 있는 양대 대표적인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는지 투자 힌트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작전에 협조하지 않은 나토와 영국을 향해 유례없는 수위의 비난을 쏟아냈다. 26일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군사 지원 요청을 거부한 나토를 향해 종이 호랑이라고 비판하며 이들의 대응을 반드시 기억하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영국에 대해서는 더욱 독서를 퍼부었다. 키어 스타머 총리가 뒤늦게 제안한 항공모함 파견을 두고 미국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이라며 필요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사용이 제한되어 B-2 폭격기가 장거리 비행을 해야 했던 상황을 거론하며 영국의 기지 관련 합의를 역사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란 군대를 무력화시킨 뒤에야 생색내기식 지원 의사를 보이는 동맹국들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사태로 방위비 분담금을 넘어 나토의 존재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트럼프 특유의 동맹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서방 동맹 체제가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 3월의 마지막 금요일 장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 거고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장 그래도 전약 후각의 모습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전환했고요. 오늘 시장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네, 오늘 여전히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변동성이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장 초반 좀 급락하는 흐름을 나오다가 장 후반부로 갈수록 낙폭을 좀 메워가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사실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시장을 누르는 듯한 모습 보여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로 이어지는 이제 대형주들이 지속적으로 좀 약세 구간에 들어가면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차익 실현이 지속적으로 좀 이번 주 시장을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일 구글의 AI 알고리즘이 이제 터보 퀀트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 미국에서도 레거시 반도체나 그다음에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은 좀 좋지 않은 흐름 보이면서 여전히 오늘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눌러서 시작을 했는데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이제 61선까지 코스피가 진행이 됐었고, 이번 달 사실 하락률을 따져보자면 장중에는 마이너스 20% 정도까지도 하락이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61선까지 기술적으로 좀 내려간 경우가 요 몇 개월 동안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사보자라는 수급적인 전환의 움직임이 좀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좀 끌어올리면서 끝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대한 기대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번 주 대형주가 좀 좋지 않은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보여줬고,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 있는 종목들이 사실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주목할 만한 종목은 사실 이제 삼천당 제약이었고요. 삼천당 제약이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최근 나온 이슈는 이제 경구용 인슐린에 대한 기대감, IND를 신청하면서 IND 신청 이후에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밸류에이션 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에스파스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주가에 밸류에이션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사실 지금 주가 수준이라면 이제 대표회사의 블록딜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과매수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소폭 조정이 나왔는데, 당분간은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좀 리스크 있는 구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반면에 다음 달에 이제 AICR 등 여러 가지 이슈를 반영해 줄 수 있는 원래 이제 플랫폼 3인방 그리고 기술 이전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좀 안정적인 바이오텍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중에는 여전히 ADC 관련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가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BBB 셔틀과 관련된 기술 이전을 작년에 이제 2건이나 하면서 올해도 역시 항암제 쪽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술 이전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는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대형 바이오텍 중심으로 다음 주에는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나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이제 4월에 동사의 이제 담도암 치료제인 001에 대한 이제 임상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컴패스 테라피틱스에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주가가 한 몇 개월 동안 좀 눌려 있는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탈피하고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의 플랫폼 중에 001이라는 플랫폼 역시나 항암제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 계속해서 높여주고 있고, 1비상이 끝나고 2상이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BMS라는 큰 대형 제약사에서 일단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ABL 바이오가 작년에 BBB 셔틀과 관련된
플랫폼 딜을 2건 했는데 항암제 쪽에서 올해 딜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행히 대형주가 막판에 금요일 마지막 흐름이 좀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왔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변동성이 사실은 전쟁의 발발시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는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장기화된 전쟁의 이슈로 끌고 가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11월 중간 선거 전에 전쟁을 끝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로 고려해 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이번 주 저가를 확인하고 다음 주는 다시 돌려나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흐름까지 함께 전망 도와주셨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또 험난한 한 주였는데 코스피가 그래도 장 막판에 이런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권까지 또 올라와 있고요. 0.38% 약세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20포인트 하락한 5,446포인트까지 올라와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1,141.54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약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물량이 또다시 출회해 나갔는데 7거래일째 순매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3조 8천억 원대 매도 우위 확인됩니다. 기관이 순매수 7,500억 원대 사자세 확인되고 있고 개인은 사자에 또 동참하면서 2조 7천억 원대 순매수세 그렸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의 물량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2,300억 원대 팔자세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이 소폭의 매수 우위, 개인이 1,700억 원대 매수로 시장에서 대응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체크해 보시면 삼성전자 강보합권 마감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 1%대 약세 구간에 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금요일장 국내 증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오전장의 하락을 오후장 들어서 대부분 만회해준 채 시장이 마무리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반도체의 우려감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악재들이 과도하다라는 인식 속에서 시장이 다시금 상승을 시도하려는 분위기도 확인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종목들도 반등을 시도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개장 직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구글의 AI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 좀 더 크게 출렁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하이닉스도 1%대로 낙폭을 축소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보합권에서 종가를 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오늘 시장에서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까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 속에 움직임이 괜찮았던 기판 관련된 기업들은 오늘 낙폭이 조금 나왔는데요. 삼성전기가 오늘 5%가량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방산 관련된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가량 하락했고요. 한화 시스템도 4% 넘는 낙폭을 그렸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소재단에서는 LNF가 최근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오늘도 7% 이상의 상승력 유지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의약품 관련 기업들이 기술주들이 약세를 보일 때 상대적으로 지금 선방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임상의 단계를 조금 더 축소시킬 수 있다,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전망이 또 오후장 들어서 들려오면서 셀트리온과 같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금융업에서는 미래에셋증권, 하나금융지주, 의리금융지주와 같이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분위기 괜찮았고 완성차 기업들도 결국에는 반등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일제히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오늘 게임주들과 화장품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크래프톤 역시나 5%가 넘는 강한 시세 유지했고요. APR도 5%가량 상승하면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 실적이라던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
주가가 강한 상승 나왔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가 연출이 됐는데 역시나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오랜만에 쉬어가는 듯한 분위기, 4%가량 빠지면서 마감했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에 들어갔고요. 이렇게 삼천당제약이 쉬어가자 HLB가 6%, 리가켄바이오가 오늘 3%가량 강세를 보였고요. 삼천당제약이 강할 때 약했던 펩트론이 오늘은 4%가량 상승하면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클래시스와 같은 미용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고요. 바이오시밀러 가운데에서는 동국제약도 8%가량 상승했네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2에서 1%가량의 오름세, 로봇 관련 기업들도 어제 낙폭이 굉장히 깊었는데 오늘은 반등입니다. 반발 매수세 유입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까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단에서는요, 좀 희비가 엇갈리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리노공업이나 이오테크닉스는 오늘 그래도 들어 올리면서 ISC까지는 들어 올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심텍이라던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은 하락을 유지한 채 마감을 했고요. 다만 오늘 장중에 낙폭은 만회의 준치 아랫골이 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들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 펄어비스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위단에서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줬고요. 15%가량 상승했는데요. 붉은 사막의 판매량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오늘도 시세를 강하게 내뿜으면서 마감을 했고요. 실리콘투 6%가량의 강세, 네이처셀과 VT도 오늘 6에서 7%가량의 오름세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분위기가 코스닥에서도 좋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별 움직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 마감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5,438.8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도 강보합권 흐름 유지해내면서 1,141.51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피 200도 결국 약보합권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 장중에 낙폭을 크게 키우는 모습도 확인됐었죠. 5,220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5,462포인트까지 장중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모습 역시나 확인이 됐지만 코스닥이 확연히 상승 전환의 폭이 더 컸고요. 1,146포인트까지 고점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3조 8천억 원대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오늘로 7거래일째 매도 우위로 잡히고 있고요. 역대 최장 기간의 매도세로 확인되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반면에 7천억 원대 순 매수세, 개인이 2조 7천억 원대 순 매수세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역시나 외국인이 물량 출회했고요. 2,3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됩니다. 기관의 소폭의 매수 우위, 개인은 1,7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 외국인이 순매수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와 같은 ESS 관련주들 꾸준히 주목받아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커지면서 ESS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들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도 모처럼 빨간불 켰고요. 셀트리온,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호텔신라의 경우에는 이무진 사장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우리기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연이트 오늘 리스트에 올라왔고요. HLB도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리노공업, HPSP 같은 반도체 장비단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의 경우에도 주가 시장 대비 선방해주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일본으로 향으로 바이오 의약품 시밀러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장중에 20만 7천 원까지 고점 터치했습니다. 결국 1.4% 강세 마감 지었고요. 20만 6천 원의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이 선택한 종목들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시금 리스트에 올라와 있고요. KB금융, LNF 같은 종목들 눈에 띕니다. LNF는 양극재 대장주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아가고 있는 상황. 이 밖에 에코프로도 2차전지 안에서 기관의 선택을 받았고요. ABL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까지 제약바이오 종목들 역시나 선방하면서 기관의 순매수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의 경우에도 붉은 사막이 흥행하고 있다는 소식 속에 증권가에서 올해와 내년 실적 추정치 높여 잡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 안에서 LG 이노텍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권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분기 실적 광학솔루션 부문의 선방으로 인해서 시장 추정치 상회할 것이란 전망 나타났고요. 32만 2천 원까지 장중 고점 터치했습니다. 5%대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32만 5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수급이 집중된 종목들 먼저 살펴봤고요. 이어서 시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 고은별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낙폭을 만회해준 채 힘을 내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장중에 5,220선까지 내려갔었고요. 코스닥도 1,100선이 위협받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결국에는 5,400선 웃돌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고 코스닥 역시나 상승으로 돌아선 채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우선 개장 직후에는요, 미증시의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구글의 터보펀드의 충격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서 메모리 기업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었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는 듯한 모습이었죠. 여기에다가 중동에 대한 리스크도 여전합니다. 지상군 투입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좀 커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포의 심리가 좀 커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장중에 낙폭을 축소하고 힘내주려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는 장중에 상승 시도 지속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가운데 기관의 오장 들어서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이로 인한 수급의 힘으로 시장이 반등을 시도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리벨리온입니다. 오늘 창투사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부가 AI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에 6천억 원가량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창투사 기업들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는데요. 투자는 국민성장펀드와 산업은행 그리고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K 엔비디아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창투사 기업들 오늘 상한가에 올라선 기업도 있을 만큼 힘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다음 주까지 이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주주환원입니다. 이제 슈퍼 주총 위크가 끝이 났습니다. 결국에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방향성과는 무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기업인 코스맥스는요, 화장품 ODM 중에 최초로 고배당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당 3,300원의 배당을 좀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강하게 시세가 나왔고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부진 대표가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네오위즈는 게임사인데요. 6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개별 이슈, 개별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렇게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발표하는 이벤트에 따라서 주식의 방향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데요. 과연 다음 주까지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지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3월의 마지막 금요일 거래였습니다.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흐름 또 함께 전망해 봐야겠죠. 차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 포인트는 어떤 부분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다음 주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지만 조금은 이제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전쟁 리스크로 인한 이제 유가 급등, 그래서 사실 전쟁 발발 시보다 유가가 더 이상 치고 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유가가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채 가격 급락이 사실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국채 가격의 급락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확전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전쟁에 대한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국면이 향후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전쟁 리스크는 상존하지만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좀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미 군함 관련된 모멘텀 오늘 이제 주요한 뉴스가 뭐였냐면 미 해군이 기존의 이제 단계적인 개발 방식을 탈피해서 27년까지 이제 무인 수상정을 실전으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이제 전일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역시 HD 현대중공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군함 관련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일본과 한국의 이제 군함을 제조할 수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황금 함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세부적으로 세우고 있고 이 무인 수상전과 관련된 모멘텀이 사실은 세부 실행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는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 STX 엔진 같은 종목들 사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동사는 독일의 MTU사의 디젤 엔진을 독점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함정의 엔진은 STX 엔진이 독점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군함 관련된 모멘텀들을 반영할 수 있는 시기가 미국 예산안과 관련된 모멘텀으로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외신을 통해 업데이트해본 결과로는 3월 30일에 미국 예산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외신이 주로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안이 발표되고 거기 안에 있는 미 해군에 대한 5년치 함정에 대한 계획, 세부적인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조선주가 사실은 실적 부분에서는 디스카운트 요인이 없고 꾸준히 성장할 것을 보고 있지만 지금 한 3, 4년치 도크가 다 차져 있는 상황에서 도크 가격, 그러니까 이미 기확보한 물량에 대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만 밸류에이션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런 군함 관련된 모멘텀이 애드가 된다면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으로도 HD 현대중공업이 패시브 자금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외국인 매도가 이번 주 연속적으로 나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좀 굉장히 좀 러프한 자리에 있다. 그래서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형주인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오늘 꼬리를 다는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서 일시적 단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주 안에서 군함 모멘텀 있는 종목도 짚어주셨고요. 다음 주 흐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주 시장 포인트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이 시점에 좀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미국에서도 광통신과 관련된 종목들 주가 흐름이 매우 좋고요. 시장이 부진한 가운데도 뭐 루멘텀이라든지 코이얼런트 그리고 시에나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CPO 관련된 이제 광 트랜시버 기판 안에 광 모듈과 이제 광원을 한데 패키지하는 기술입니다. CPO 기술이.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레이저 소스를 개발하고 있는 루멘텀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예상치로는 루멘텀이 분기 매출 20억 달러 이상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광통신과 관련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회사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그래서 성호전자라는 회사를 가져와 봤고요. 이 회사는 가장 큰 모멘텀은 ADS테크라는 회사를 동사가 작년에 이제 2,800억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DS테크에 대한 가치가 시장에 부각되면서 주가 상승이 최근에 굉장히 좀 크게 나왔고요. 동사는 광통신에 들어가는 미세한 부품들을 이제 정밀하게 조립하는 정밀 장비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자회사인 ADS테크라는 회사가 이 장비를 만들고요. 이 장비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매출의 90% 이상이 엔비디아의 자회사인 멜라녹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엔비디아 밸류체인 안에 들어간 성호전자가 이런 광통신과 관련된 모멘텀을 꾸준히 받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회사의 가치를 좀 생각해 보면 현재 26년 예상되는 매출이 ADS테크가 865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대략 한 428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성호전자가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한 3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상으로 매력적인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광통신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엔비디아 향으로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현재가에서 매수 들어가기 좋은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지난번 고점입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3만 3천 원 정도로 잡아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전자 최근에 핫하게 또 많이 언급이 됐던 기업인데 아직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6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번 주 좀 낙폭이 크기도 했었습니다. 터보컨트 출시로 인해서 메모리 수요 둔화 가능성 제기된 영향으로 반도체주 급락이 좀 거세기도 했는데 이러한 흐름이 다음 주에는 좀 잦아들까요? 터보컨트 이슈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이슈에서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방의 공급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상황에서 메모리 가격 상승은 향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런 AI 알고리즘 개발은 오히려 시장의 캐파를 늘려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여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섹터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전히 올해 이익 성장이 가장 크게 나올 섹터이기도 하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POR 기준으로 대략 5배 언더에서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런 차익 실현 매도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4월 9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제 기아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인 현대차도 이런 스마트카 관련된 그리고 로봇 관련된 신성장 동력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4월에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 한마디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어떤 메시지 주실까요? 네, 일단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좀 축소되는 구간을 기대해보자. 그렇게 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차장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샷.